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은퇴하면 자유롭고 여유로운 인생이 펼쳐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60년대생,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며 겪는 삶의 변화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힘든 경우가 많죠. 이제 막 사회에서 물러나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정작 경제적 부담과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사회적 고립 같은 현실이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은 이 은퇴 쓰나미 속에서 60년 대생이 겪고 있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선과 실제 사례를 통해 깊게 들여다볼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도 머지않아 은퇴를 앞둔 분이 계시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시작한 분이 있을 텐데 그 공감의 울림이 크길 바라면서 시작해 볼게요. 1. 은퇴, 그 낭만 뒤에 숨은 현실. 은퇴는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퇴 후의 행복한 황혼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요. 특히 60년 대생들의 은퇴가 몰려오는 지금, 은퇴 쓰나미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이들이 막상 삶의 변화 앞에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평생을 일해 모은 돈이 충분하지 않거나 예상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씨 가명은 월급쟁이 생활 동안 조금씩 저축을 해왔지만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결국 그는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생각보다 힘든 제2의 노동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두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자아를 찾고 사회와 연결돼 있던 이들에게 퇴직은 일종의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60년 대생 박씨 가명은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했지만 은퇴 후 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해졌다고 해요. 친구도 많지 않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힘들다며 우울증까지 겪기도 했죠.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일과 가정이 삶의 중심이던 시대를 지나면서 은퇴 후엔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런 고립은 건강 문제는 물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쳐요. 실제로 60대 후반의 이씨 가명은 은퇴 후 집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져 고혈압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 60년 대생 은퇴자들이 마주한 불편한 진실의 배경. 60년 대생이 처한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결과예요. 산업화와 경제 성장기를 겪으면서 이들은 한 세대에 걸쳐 고용 안정과 비교적 넉넉한 복지 혜택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죠. 먼저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현재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크고 무엇보다 물가 상승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증가와 고용 불안정 속에서 퇴직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생기면서 은퇴 후 준비 기간이 짧아졌어요. 심리적 측면에서도 은퇴 준비 교육이 부족해 정신적인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사회적 지원 역시 부족한 상황이에요. 3.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준비와 극복의 길. 이런 현실 속에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은퇴 준비를 조기에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제적인 준비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 역시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저축, 투자 등 복수의 재원을 마련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좋아요. 또 은퇴 전 재무 설계를 통해 예상 생활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정신 건강과 정체성 문제를 위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자기계발과 사회적 활동을 권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또는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 등 일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셋째,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노력도 필수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 이웃,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지속하면서 고립을 막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4. 현실 속 세 가지 사례로 보는 은퇴 준비와 삶.
김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퇴직 후 쉬는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곧 아르바이트가 생활의 큰 부분이 됐죠. 김 씨는 아직 몸이 건강해서 다행이지만 이러다 평생 일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김 씨처럼 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은퇴자는 늦게라도 재무 상담과 재취업 교육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박 씨는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하며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았던 직장인입니다. 은퇴 후엔 공허함과 무기력함에 시달리다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죠. 그는 퇴직 전엔 은퇴가 낭만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닥치니 나 자신이 없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 씨 같은 경우 은퇴 준비 과정에서 심리 상담이나 인생 이막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례입니다. 집에만 머무르다 보니 운동도 줄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죠. 결국 병원을 찾았고 고혈압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은퇴 후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공감과 준비 그리고 함께하는 은퇴. 60년 대생의 은퇴는 단순히 한 개인의 퇴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주한 거대한 변화입니다. 은퇴 쓰나미라는 말처럼 많은 이들이 비슷한 어려움과 고민 속에 놓여 있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언젠가 혹은 이미 은퇴를 맞이했을 테니 그 공감에 힘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준비를 통해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 커뮤니티와 함께라면 그 무거운 짐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담담히 하지만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앞서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과 감정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준비 방법과 대처 전략을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 사례와 수치, 팁까지 담아서 최대한 도움될 수 있도록 설명할게요. 1. 경제적 준비 내 통장을 미리 점검하자.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이죠. 국민연금, 퇴직금, 저축 여러 재원을 갖고 있겠지만 그걸 실제 생활비로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전문가들은 보통 은퇴 후 월 생활비를 실제 지출 내역 기준으로 파악하라고 조언해요. 대략 월 200만원, 250만원 정도가 평균인데 물론 지역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서울 강남과 지방 소도시의 생활비 차이는 꽤 커요. 강남은 300만원 넘는 경우도 많으니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먼저입니다. 거기에 물가 상승률과 의료비 증가율까지 고려해야 하니까 매년 최소 34% 이상 생활비가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재테크도 필수인데요. 은퇴 후 고수익 위험 투자는 추천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연금보험, 적립식 저축 등이 더 알맞죠. 혹시 투자 경험이 있다면 분산 투자를 하되 원금 보장과 유동성을 꼭 챙겨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은퇴자 김모 씨는 국민연금 월 120만원, 퇴직금 3천만원, 그리고 개인연금 200만원 정도를 보유했지만 예상 생활비 250만원과 병원비 등 비정기 지출을 대비하지 못해 결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비상금을 최소 6개월분은 꼭 따로 마련하라고 권합니다. 2. 심리적 준비 은퇴 우울증 피하려면 계획과 소통이 필수. 은퇴 후 갑자기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공허감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이를 은퇴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60대 박 씨는 은퇴 후 아무 일정도 없이 집에만 있으니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졌고 결국 가족과도 갈등이 생겼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은퇴 전에 인생 이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취미생활, 자원봉사, 가벼운 운동 등
구체적인 활동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가족과도 충분히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은퇴 후 하루 일과 정도는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또 심리 상담이나 커뮤니티 모임 참여도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60대 이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실버대학, 온라인 취미 동호회 등도 활성화돼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3. 사회적 관계 유지 고립 막고 활력 찾기. 퇴직하면 사회에서의 역할과 만남이 확 줄어드는데 이게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을 5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이 씨는 은퇴 후 동호회에 가입하고 매주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우울증과 고혈압 증상이 호전됐어요. 전문가들은 친구, 가족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종교단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히라고 권해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 모임이나 SNS를 활용해 비대면으로도 교류가 가능하니 몸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워도 쉽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건강관리 예방이 최선, 꾸준한 운동과 정기검진.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예요. 은퇴 전에도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지만 은퇴 후엔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요. 운동은 매일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체력도 좋아지죠. 예를 들어 60대 후반인 조 씨는 은퇴 후 근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실버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챙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움직이지 않는 날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해요. 5. 현실적인 팁과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퇴직금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정.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늦출 수 있는데 늦출수록 월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개인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부동산 활용. 부동산이 있다면 임대 수익을 활용하거나 리모델링 후 생활비 절감용 주거 환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정부와 지자체에서 은퇴자 대상 금융 상담, 재취업 지원, 문화 강좌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적극 문의하세요. 사기주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사기, 투자, 사기 등이 증가하고 있으니 너무 좋은 조건은 반드시 의심하고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세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60년 대생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재무, 심리, 건강, 사회적 관계를 균형 있게 챙기고 꼭 주변 전문가와 상담하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은퇴 쓰나미라는 표현이 무서울 수도 있지만 함께 준비하고 서로를 도우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은퇴 생활, 건강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언제든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